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히 지내시죠?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이게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또 생각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잘 끝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당신은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둘러싼 세상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달라지고 군중이 아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나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형처럼요. 사실은 기능학도 상식을 깨는 치료적인 사고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의학적 발견이나 치료법들이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사고의 틀을 깨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들어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한 여성이 있어요. 2019년에 모두가 착하고 모범적이고 바르고 선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선생님 말이나 부모님 말을 어겨본 적도 없고 사회에서 이건 나쁘다 한 행동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20대 후반의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야, 참 착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나 친구들도 굉장히 이 사람을 좋게 봅니다. 그리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도덕적 관념에 어긋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폭력적이거나 아주 선정적인 영화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마치 입력된 것처럼.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인도 선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프로그램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프로그램화라는 것은 단지 이런 도덕적 관념 외에도 얘기했던 많은 의학적 발견이나 과학적 발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들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여성이 신라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까지는 굉장히 유교적인 나라라서 도덕적인 것을 강요를 했는데 신라시대에는요, 제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는데 마복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마복자. 이게 어떤 제도냐면 부인이 임신을 해요. 임산부가 되면은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화랑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화랑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화랑에 눈이 들게 되면은 그 여자도 신분이 상승이 되고 그 여자가 낳는 애도 그 화랑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날이 창창해지고 마치 요즘에 좋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가지고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엄마들의 욕구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화랑은 그 여성과 자식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친부인처럼 대해주고 원래 이 아이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까지도 든든한 후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 제도가 신라시대에 있던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제도인데 그때는 아주 당연한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신라시대의 이런 마복자 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부제도 같은 역할이죠.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앞에서 제시했던 착한 여성은 신라시대에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더 바른 아내가 되기 위해서 마복자 제도를 따라설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라에서 정한 제도였고 전혀 도덕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자식의 배경을 마련해주고 집안에 도움이 되는 바른 부인이 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따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바른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는 사회에서 주어진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라시대의 이 여성은 아주 그 시대에 모범적이고 바른 부인이었으며 가정을 위해서 애쓴 여성이었고 근데 이런 행동에 적극적이고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것은 당시 어릴 때부터 이런 행동을 바른 것이라고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회 제도에 맞춰 살게 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가 선학이나 어떤 특정 분야의 일이나 의사로서는 치료법 아니면 과학자로는 연구법 이런 걸 개발할 때 그 시대에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세뇌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프로그램처럼 주입된 기준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네이버에서
징기스칸을 한번 쳐보면 굉장히 찬양이 섞인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인 가장 역사적인 인물, 포춘에서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 COD를 뽑은 밀레니엄 최대의 리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뽑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몽골인 징기스칸, 이렇게 나옵니다.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려시대의 역사를 들어보면은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거든요. 한 30년간 침입을 했습니다. 근데 몽골군은 그때 싸움을 굉장히 잘했죠. 근데 그때 기록을 보면은 정말 처참합니다. 기록을 보면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몽골군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했으며,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사람 기름을 적셔놓고 사람 기름 가지고 불을 태워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죽여서 기름을 짜서 병장기용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몽골군이 지나간 모든 마을에는 그 시체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고, 여성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다 잃어버리고,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징기스칸은 사실은 희대의 살인마이자 그 사람이 이끌던 무리들은 희대의 강간범이죠. 한 사람만 살인을 해도 형을 사는 21세기의 기준에 반해서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부를 도살장으로 만든 그를 포춘에서는 500대 기업 COD를 뽑은 세계 최고의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히틀러와 다를 게 없죠. 근데 왜 우리는 징기스칸은 영웅의 상징으로 알고 있고 히틀러는 나쁜 독재자로 알고 있을까요? 알고 보면 두 사람 다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그 밑에서 싸워준 군인들은 각각의 민족의 최전방에선 애국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충성하고 헌신했으며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들의 노력이 칭송과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히틀러와 징기스칸은 비슷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 비슷한 두 사람을 다르게 교육받고 정보를 주입받아서 다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고찰한 생각인가? 아니면 그대로 주입받은 것인가? 나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을 깨고 사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깨고 사고하는 것은 의료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의사들이 다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최선의 치료인가? 다른 의사들이 잘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지 않은 치료인가? 의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의사인가? 아니면 프로그램화 된 것을 인지하고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의사인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프로그램화 되지 않은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췌장 효소로 암 치료한 치과의사 닥터 켈리라는 분들, 고용량 요오드 요법을 하신 분들,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했던 라이너스 폴링 박사분들, 케톤식 요법을 알리고 전파한 스웨덴 가정학과 선생님, 그 외에도 많은 치료가 있는데 단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치료가 아니라고 해서 사실은 많은 탄압과 억압을 받았죠. 뇌종양 치료를 본인이 만든 어떤 물질로 해서 기존의 방사능과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에 비해서 효과를 높인 폴란드 출신의 의사 버진스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죠. 법정에 정말 십수년을 쓰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의사들도 알고 보면 프로그램화된 상식의 틀을 깨고 좀 더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제 그 미래로 한번 가볼게요. 현재는 살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충격을 가하여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살인이라는 것을 좀 더 긴 시간 동안 사람을 해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인스턴트 음식을 파는 거, 각종 GMO 음식이나 방사능 오염물이나 산업 폐기물을 바다에 쏟아내는 거, 예를 들어서 다크워터스 영화에 나오는 테플론 같은 물질들,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 몸에 안 좋은 바람이 다 인정된 술과 담배를 막 파는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심한 폭언이나 악성 댓글을 다는 것들이나 심한 폭언을 남들에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람들을 서서히 죽일 뿐이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짧고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행위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해서 서서히 죽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보다 더 나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기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의식이 발전된 시대에 가면은 제가 얘기한 행위들이 지금은 합법적이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다시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 좋은 음식과 산업 폐기물이 나온 후부터 인류의 암과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같은 병들의 발병률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몬산토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종자회사, 그러니까 GMO 유전자 변형 회사죠. GMO 유전자에 대해서 피해서 먹으려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둘러싸여 있고, 어떤 음식들이 들어있냐면은 옥수수 통조림, 팝콘, 시리얼,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주스, 맥주, 빵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 카놀라유, 마가린, 마요네즈, 참치, 통조림 기름물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GMO를 먹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입콩으로 식용유를 짜고 기름을 짜고 남은 콩으로 또 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라면 스프도 만들죠. 그리고 수입콩으로 두부도 만드는데 GMO 유전자가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몬산토 반대하는 날로 정해서 행동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은 우리나라의 식용 GMO 수입량이 세계 1위라는 사실입니다. 20년 넘도록 건강에 이상이 없다, 뭐 크게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1996년도 아르헨티나 차코주에서는 비행기로 몬산토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 제초제를 살포해서 전 세계 식수가 오염되고 신생아 30%가 기형아로 태어났으며 가족들이 떼죽음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칸 대학 연구에 따르면 GMO 옥수수와 라운드업 제초제를 함께 쥐에게 먹였는데 장기 손상, 뇌종양, 유방암, 간 질환, 불임, 난임 등의 질병들이 유발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이 혹시 여기서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아무 죄가 없는데도 말이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폐증, 대장암, 치매 증가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거의 뭐 세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가 GMO 수입이 세계 1위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바이에리 몬산토라는 이 GMO 회사를 인수했죠. 이 글리포네이트라는 제초제를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몬산토를, 이런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은 사실은 히틀러나 징기스칸을 위해서 돈을 대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는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게 지금도 다른 곳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방사수를 바다에 뿌린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류의 의식이 진화되면 이런 것들이 다 살인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여러분의 생각은 프로그램화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온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의 기준인지 아니면 어디서 밖에서 오는지를 관찰해 보자는 거죠. 왜냐면 당신도 이미 고차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상식으로 고차가 되어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환경에서 왔건 가족이나 친구에게나 종교거나 어디에서 왔건 고착된 프로그램화된 안경을 벗고 세상을 직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컨텐츠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사고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하고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실히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